자, 이제 올 곳이 왔습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어제는 좀 부족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날은 언론 보도 보지 마세요. 언론 보도를 보면 스트레스만 받는 것이거든. 안 좋은 쪽만 갖다가 계속 보도를 함으로써 사실은 이게 진영에 있는 언론들이 민주시민들 사기 죽이는 방법이에요. 정말 그럴듯한 어떤 제목 갖다 장사하면서 지금 이제 조민 씨까지 뭐 입학 취소까지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는 이제 결국엔 진영 간 기세 싸움이기 때문에 저쪽에 진영에 몸담고 있는 저쪽의 기레기 분들이 계속 그런 보도를 쏟아내면 아 미치겠다 하시지 말고 그런 보도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보도를 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 방송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혐의별 판결 분류를 한번 일단 보고 가겠습니다. 무죄가 난,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 것들 중에 있잖아요. 유죄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입시 비리 관련한 것들은 모두 유죄를 냈고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사실 이 정경심 교수 수사가 시작됐던 사모펀드의 그 시작점은 사실은 무죄가 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얼기설기 일부 유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경심 교수를 완전히 사지로 몰아넣은 판결이었다. 요거를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경심이 뭘 어마어마하게 잘못했나 보다 하시겠지만 다시 오늘 제목처럼 방송의 제목처럼 검찰이 사실은 정경심 교수의 이 사모펀드 관련한 건을 유죄를 받아냈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유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별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입시 비리에 관련한 표창장 등을 꺼내옴으로써 사실은 검찰의 초반에 어떤 그 잘못된 수사를 비틀고 왜곡하고 결국에는 여기서 수사를 받아낸 유죄를 받아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윤석열이 저는 반대로 말해서 사퇴할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어제 이 판결 보고 정말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고 분노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아까 방송 초에 시작할 때 판결 듣자마자 바로 집에 들어가서 뭐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확인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판결 관련해서 너무 흥분하거나 분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정말 냉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판결문이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때 판결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공개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점인지 좀 냉철하게 좀 파악해야 되겠다. 일단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재판이 일단 끝나지 않았으니까 뭐 항소심 대법원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있으니까 너무 낙담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이재명 지사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살아 돌아왔잖아요. 충분히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그리고 일단은 뭐 무죄 주장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양형에 반영해 가서 법정 구속한 거는 이거는 뭐 그러면은 앞으로 그 형사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하라는 것인지 자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요. 디테일 한번 봅시다. 서울대 의전원 등에 제출된 인턴 및 체험활동 확인서 여기에 보면은 서울대 의전원이 제출했다고 하는 것들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요거 체험활동 허위 정경심도 인식,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허위 정경심도 인식,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정경심도 인식, 아쿠아팰리스 호텔 허위 정경심도 인식, 그다음에 키스트 허위 정경심도 인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CBD 전체는 다 유죄. 알고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것에 대한 인턴 활동 증명서가 허위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학교가 업무방해 받았고 그러니까 15개 제목 중에 그런 식으로 나열해가지고 제목 개수를 엄청 늘려놨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재판에서 다툴 나는 여지가 많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진짜 코어는 무죄를 줬지만 나머지는 일부 유죄를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정경심 교수를 사지에 몰아넣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제가 뭐 두 가지 측면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 이 수사가 시작됐는가? 그러니까 과연 입시 부정에 관련된 뭐 어떤 대학에서 입시 부정에 관련돼서 집단으로 이게 발각돼서 그게 수사가 시작됐는가? 저는 수사의 발단은 조국 장관 가족이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조국 장관 가족은 왜 그러면 검찰 이렇게 짚고 넘어가 했을까? 이건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서 있기 때문에 털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됐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목이 보면은 뭐 15개, 뭐 14개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입시, 두 번째는 경제에 관련된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입시 문제로 이렇게 실형을 선고받는 것 대단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입시 비리가 대한민국에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지를 빼돌리기도 했고 부정으로 대학에 가기도 했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렇게 형을 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범죄가 이렇게 크게까지 처벌받나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라임 사태처럼 그 소수의 개미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던 사태는 실은 실형을 삽니다. 하지만 그냥 그 시장에 들어가서 일부 이득을 취한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4년형을 받는다? 합쳐서 두 개를 뭉뚱그려서 합쳐서 저는 정말 과도한 형벌이기도 하고 그 수사 자체의 시작부터가 저는 정치적이다. 잠깐만요. 그 양형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야기하시고 네. 디테일을 좀 이야기해 보시자니까. 네. 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입시비리라는 말을 정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입시비리 해버리면 프레임 자체에서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밀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별건 수사에 의한 뭐 사문서 위조 등 사건 이렇게 가야 뭔가 이게 서로 다툴 수가 있지 입시비리라고 딱 전제해버리고 나면 너무 자극적이고 정말 공정을 해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그냥 별건 수사에 의한 사무소 위조 등 사건 그다음에 아까 경제범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에 의한 사모펀드 사건 이렇게 가야 이게 뭔가 싸우고 뭐 이렇게 다툴 여지가 생기지 뭔가 비리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지고 들어가니까 앞으로는 우리들이라도 별건 수사에 의한 사무소 위조 사건 그다음에 검찰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의한 사모펀드 사건 이렇게 프레임을 갖고 가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뭐 아까 얘기를 놓쳤는데 판사가 너무 뭐라 그럴까 자기적으로 이미 결론을 내놓고서는 판결을 했다라는 게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히 이 입시 별건 수사 이 관련된 내용도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내가 죄를 만들까? 아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죄를 만들까?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경심 쪽, 정경심 교수님 쪽의 반론은 다 쌍그리 무시하고 하다못해 관련 교수님이 공주대 같은 게 그거잖아요. 교수님이 그 중요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한테 당신들이 보기에는 허드렛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한테는 중요한 일이었고 이것을 잘 수행했다라고 표현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담당자가 잘했다고 그러고 담당자가 잘했다고 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판사가 아니야 너 못했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논문 같은 거 쓸 때도 논문 만약에 베끼게 했다고 해도 교수가 아니라고 해도 알겠습니다. 판사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다투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 다투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체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죄를 완전히 이렇게 확정해 놓고 형식적 재판을 했다는 느낌이 좀 강한데 어쨌건 지금 그 입시 비리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동양대 표창장 위조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이쪽에 괘씸죄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징역 4년이 자기가 무죄를 주장함으로써 최성해 총장 등을 비난받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난 굉장히 웃긴 게 일단 그거 한번 볼까요? 표창장 관련해서 표창장 하나 첫 번째 이게 이제 그 청문회 당시에 나왔던 조민 씨의 여기 지금 나왔던 거에 생년월일 등이 없다. 서식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동양대에서 나온 표창장의 서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일관되게 뭐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비슷하게 생년월일이 들어있는 이런 서식들이 꽤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PD수첩 등이 보도했던 거 보면 굉장히 많은 서식들이 나오거든요. 이 상장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PD수첩 등이 보도했던 거는 깡그리 무시해버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언론의 보도에 관련해서는 아예 판사는 못 봤거나 또는 못 본 척 해버렸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 당시에 그 MBC 뉴스 보도에도 논란의 동양대 표창장 대부분 총장 결재 없었다 등인데 최성해의 말이 100% 인용되는 이런 재판은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럼 그 언론 보도는 다 가짜였다는 소리예요? 네, 참 이게 그 별건 수사에 의한 사무소 위증 사건 관련해 가지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각각 사건에서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정경심 교수의 주장이 부합하는 진술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형사 사건에서 결론을 낼 때 결국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척할 만한가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반대의 의견이 나오면 충분히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판결문도 보지 못했고 관련 증거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표창장 위조 관련해서는 맨 처음에 기소했던 어떤 방법이나 행위 태양이 그 다음 기소해서 완전 바뀌잖아요. 뭐 처음에는 날인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뭐 복사해서 오려 붙인 것으로 바뀌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지적하지 않고 첫 번째 기소 사건에서는 무죄 선고하고 두 번째 거는 이게 유죄를 선고하는 이 법원의 행태가 과연 이게 일반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것인지 그리고 형벌이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이고 그리고 또 교도소에 보낸다는 것도 정말로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심증이 있다는 건데 그 정도로 이렇게 보낼 사안인지 정말 너무나 의심스러워서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표창장이라는 게 그 죄송합니다. 그 양식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만약에 위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는 잘 모르니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오라고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판사가 그때 당시에. 근데 검찰 쪽은 그걸 못 구해왔어요. 이거를 조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걸 못 구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이크 점검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선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됐나요? 네. 그래서 못 구해왔고 오히려 정경심 교수님 쪽은 그걸 가져왔다는 거죠. 전문가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 검찰이 말한 대로 조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출했는데 그거는 아예 그냥 그런 것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마치 판결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난다는 건 왜 가져오라고 한 거야 도대체? 그럼 저기 버튼 하나 눌러지거나 그걸 확인해봐. 그래서 이 동양대학교 안 되나요? 아니 좀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요, 그럼 유창희님은 잠깐 될 때까지 네. 계속해요. 그리고 이제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등 관련해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주장하는 것들이 정말로 이게 첨예하게 대립돼서 법정에서 시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희들 말은 아예 그냥 배척했을 정도로 허무맹랑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업무방해 관련해서도 면접을 담당했던 교수들조차도 실질적으로 그 표창장이나 이런 뭐 확인서 이런 것들이 입시에 영향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법관이 나서가지고 뭐 전문성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심사위원들이 오해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냥 본인이 판단을 해버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 증인으로 최성의 그 조카가 등장했었거든요. 최성의 조카가 등장했을 때 재판장이 그 굉장히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물타기 말라라고 뭐 엄중 경고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조카의 그 진술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그 조민 씨를 봤다. 동양대에서 그 자원봉사하는 걸 봤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이제 이 내용과 다르지만 최성애가 윤석열과 식사하는 사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최성애는 그 윤석열 입장에 서서 진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 이거는 부당하게 발급됐다라는 쪽으로 검찰의 논리를 제공하고 그걸 이제 근거로 단서로 계속적으로 지금 사건 하나하나가 이렇게 유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치. 표창장이 만약에 빌미가 안 된다면 원인이 안 된다면 그 뒤에 건 성립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엔 최성희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게 별건 수사의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네. 사모펀드 관련한 건은 사실상 가장 코어는 지금 무죄가 나버렸어요. 예. 그 사모펀드 자체가 조범동과 정경심의 운영 주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수사가 시작된 거였는데 그렇죠. 그러면 사실 윤석열의 수사는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걸릴 게 없으니까 지금 별건 해가지고 표창장 수사까지 왔던 건데 언론들은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죠. 그게 되게 열받는 거죠, 그게. 그리고 지금 그 표창장 관련해서도 동양대에서 나왔던 PC 있잖아요. 그 자체가 위법 수집 증거였어. 판사가 뭐라 그랬게요. 위법 수집이었다고 해도 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채택하겠다 해버린 거예요. 뭐 이 새끼는 도대체 뭐야? 처음부터 이 재판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그 공소장 보고 유죄 때리지 왜 재판을 하고 지랄입니까 그게? 그게 법정에서 원래 독수독가론 그러니까. 왜 이게 사실 독소권 주장하면서 판사님 그 말씀하셨더라고요. 절차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진실방일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던데 일반적으로 변호인들이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하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건 좀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기소하고 나서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했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라고 변호인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재판장이 뭐 실체 진실을 앞세워서 위수증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증거로 채택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자 여기서 유창현이 말 한번 해봐요. 예. 네, 지금 나오나요?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이거 아니에요? 고문을 했어요, 누구를. 협박을 했어. 거짓 증거를 가져왔어. 그래도 이거 필요했어, 수사에. 인정. 진실을 밝히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위기에서 너 협박 받을만 했어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너 아니, 너무 이거는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그렇게까지 볼 수도 극단적으로 있죠. 표현하자면 아니, 형사 사건에서는 적법한 증거를 가지고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적법하지 않은 증거로 판결을 내는데 그 적법하지 않은 증거가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너무 저는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법에서 금지하는 게 함정 수사, 네. 그다음 방금 얘기한 강압에 의한 진술, 그다음에 뭐 독수독가 이런 게 대표적으로 예. 그 법정에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걸 가장 그 법원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예. 이게 그 대단히 문제인 것 사모펀드 같습니다. 핵심 업무상 횡령 요거는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과하는 게 맞지.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번 사건의 재판 결과는 유죄가 될 때까지 팠더니 유죄가 됐다예요. 근데 거기다가 판사 한 놈이 협조만 해버리면 세상 사람 바보 만들고 악마 만드는 건 쉬웠다는 것을 이 재판을 통해서 결론을 냈다고 보고 판사가 자기 심지가 굳지 않으면 사실 뭐에 쫄았는지 사찰을 당했는지 이게 유죄를 내려버리면은 마치 저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실이 승리한 것처럼 호도를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수사하지 말라고 검찰 개혁하겠다는 건데 그 검찰 개혁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번에 드러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검찰이 자의적으로 검찰권 행사하고 또 이렇게 먼지털이 수사를 해버리면 아마 대한민국의 누구도 성인 누구도 버텨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죠. 저는 그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이러고 있으면 뭐하냐. 가장 한심한 소리죠. 우리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다 역할이 있는 거야. 말하자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게 어디 밖에 나가지 않아도 정경심 교수 재판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방송으로라도 해주면서 흩어지지 않게 만드는 요소가 가장 중요한데 유튜브에서 방송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하냐니.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방해하면서 집회를 하라는 걸까요? 뭐 할까요? 이건 약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우리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고 어쨌건 최성애를 힘들게 했으므로 반성하지 않았으므로 정경심은 유죄 뭐 이런 족 같은 판결이 있는지 한번 다 여쭤보고 싶고요.